그러면 그 자본거래 쪽은 다 했죠. 자본거래 4개 이슈를 다 다뤄봤고, 그 감자가 원래 최근에 안 나왔는데 급 최근에 하나 나왔다. 그것 때문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당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배당. 배당은 여기도 자본 파트인데, 일단 앞부분은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자본 거래라고 했거든요. 자본 거래는 이런 느낌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벌어들인 돈,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인데, 이 이익이 아래쪽에 붙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손익거래고 이렇게 되는데, 손익거래는 2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걸 반으로 자른다고 하면 손익거래는 돈을 벌어들인 걸 말해요. 그 자본거래는 투자받은 거였잖아요. 그 주식을 사고 팔고 뭐 돈을 더 받았니 못 받았니, 돈 더 받으면 투자를 더 받은 거고 덜 받으면 투자를 덜 받은 거고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손익거래 같은 경우는 돈을 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과 비용은 실현된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익은 10만 원짜리를 11만 원에 팔면 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진짜 돈을 써서 없어진 걸 말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익인데 이익이 넘어온 거를 그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 잉여가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손익거래가 2개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이름이 좀 길어요. 이름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이익이 있고 손익이 있거든요. 손익과 이익은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손익이라는 게 수익과 비용을 통틀어 하는 말이거든요. 손익.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통틀어 말한 결과물이 이익이니까 손익과 이익은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이익잉여금은 진짜로 번 돈이에요. 진짜 번 돈.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 하면 기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손익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가 손익을 말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11만 원이 된 건 만 원을 번 건 아니잖아요. 만 원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 2개를 어떻게 나누냐면 10만 원짜리를 11만 원에 팔면 만 원이 수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만 원은 이익을 만 원 늘리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만 원이 늘어나요. 진짜 번 돈. 근데 10만 원짜리가 11만 원이 된 상태다? 그럼 만 원이 오르긴 올랐는데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자본은 넣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나긴 하지만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 이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자본 거래에서 4가지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기시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건 기타 포괄 손익누계예요. 평가 손익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자본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격은 비슷하고 자세히 나누면 다른 거죠. 분류가.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놓은 게 가격이 오른 거지. 근데 자본 거래는 그냥 투자를 받는 그 자체니까 개념이 좀 달랐고. 그럼 이제 배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자본 거래는 크게 투자 받은 거랑 번 거랑 나누죠. 그럼 일단 투자 받은 돈으로는 돈을 벌어들여야 돼요. 투자 받은 돈으로 배당을 해주면 안 된다고. 이걸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게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라고 하잖아요. 종잣돈. 이걸로 심어야지. 이거를 배당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 거래로는 배당을 하지 않아요. 손익 거래로 가면 번 돈이 두 개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평가 손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로는 배당 못 해요. 10만 원짜리가 만 원이 올랐는데 그 만 원은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 좋은 기분을 배당을 할 수는 없잖아. 진짜 만 원을 번 걸로만 배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건 이익잉여금밖에 없어요. 5개 중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배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 5개 중에 이익잉여금만이 우리가 받은 월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받은 돈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걸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익잉여금 있는데 그럼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받은 거랑 평가손익은 번 건 아니니까. 그럼 이 이익잉여금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벌어들였으니까 이거 쓰는 걸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는 방법이 총 3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번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월급을 쓰는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제일 잘하는 거, 돈 쓰는 거죠.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거, 현금이 유출되는 거, 배당입니다.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배당을 해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좀 힘든 거, 저금도 돈을 쓰긴 쓰는 거죠. 여기서는 적립이라고 합니다. 적립금 할 때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회사 안에. 사내 유보라고 합니다. 배당은 사외 유출이라고 그러고 적립은 사내 유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빚 갚는 건데 뭐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 뭐 이런 느낌. 그건 결손 보전이라고 하는데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결손 보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잖아요. 수익이 비용보다 큰 부분을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장사하다 보면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더 커지면 결손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작년에 결손금이 났으면 결국 그 내가 손해본 거니까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이익이 나면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결손 보전이라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을 쓰는 걸 처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쓴 이익잉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 이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처분을 아직 안 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쓸 거예요. 배당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127번을 한번 볼게요. (127번)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금 배당 결의입니다. 그냥 뭐 결정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27번은 결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128이잖아요. 그러면 127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이 생길 거냐면 8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부채가 생기는 거죠. 뭐 그렇겠죠. 아직 뭐 공개는 안 하고 128번으로 먼저 가보면 128번은 결의했던 걸 지급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지급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127이랑 128번이 세트인 거죠. 결의하고 지급하니까 이 정도를 확인하고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벌어놓은 돈 중에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을 헐어서 돈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본이 오른쪽에 쌓여 있잖아요. 그럼 이걸 왼쪽으로 빼서 없앨 거예요. 이 그림을 참고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결의를 하면 그 자본 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라는 자본이 줄어들어요. 내가 번 돈이 없어진 거예요. 나눠주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줄어든다. 그럼 뭐 금액은 8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한테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있으나 없으나 안 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근데 그럼 만약에 이익준비금 고려하지 말라고 안 하면 그럼 그때는 답을 틀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해도 된다고 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원래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하지 마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도 원칙적으로 한번 봐야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익준비금은 적립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다가 저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익준비금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배당이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사모펀드라고 하죠. 그 약간 돈 많은 집단 걔네들이 회사 주식을 막 사들여. 그러면 그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조금 살려놓고 돈을 살짝 벌게 한 다음에 배당으로 다 털어먹고 주식 다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예방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현금 배당 8만 원을 하면 실제 8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면 여기서 8천 원이죠. 그 정도는 저금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8만 원 현금 배당을 하고 싶으면 최소 8만 8천 원을 벌어라 이 말이에요. 8만 원은 주되 8천 원은 저금을 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만 8천 원이 줄어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최소 10%이기 때문에 더 해도 되는데 보통 하라고 하면 10%만 하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하라고 하면 10%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그 저금을 다시 하는데 그 저금통 이름이 이익준비금이에요. 이익준비금 8,000원. 얘는 우리 저금통이거든요. 내 돈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본이에요, 자본. 그래서 지금처럼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풀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8,000원도 사라지니까 그냥 8만 원이든 치고 그리고 8만 원은 이제 주기로 했으니까 부채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부채의 형태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줬다. 근데 그 명분이 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미지급금스럽죠. 네, 그래서 원래는 88,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8만원 미지급 배당금으로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본을 빼서 부채로 만들고 끝낸 상황. 주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줘볼게요. 128번은 지급이죠, 지급. 일단 결의 했던 걸 주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돼 있던 게 사라져야 돼요. 미지급 배당금. 그럼 이 두 개가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1,500으로 돼 있죠. 자리만 그냥 맞춰서 보고요. 미지급 배당금 1,500이 사라지면서 이제 실제로 1,500이 나갈 차례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상대방이 법인이면 원천 징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개인이면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근데 여기서 원천 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는 그래도 친절한 편이죠. 그러니까 예수금 쓰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금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거 그 인건비 쪽에서 우리 월급 주면 뭐 급여, 퇴직급여 이런 거 썼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상대방이 개인일 수도 있으니까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원천 징수 그냥 쓰지 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모든 주주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하면 그 말이 곧 예수금 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쟤네들이 알아서 세금 낼 건데 네가 왜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주주는 모두 법인이다. 이렇게 내면 또 많이 틀리겠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금이 의미가 없어지죠. 쟤들이 알아서 세금 잘 낼 건데. 그럼 우리는 1,500을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을 결의 지급을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는 이익준비금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했고, 현금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죠 얘는. 근데 뭐 모두 법인이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풀어봤고요. 그러면 127이랑 128은 주는 걸 했어요. 주는 거. 근데 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배당 받을 수도 있지. 그러면 주든지 받든지 절차는 두 개죠. 결의와 지급을 거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받는다고 치면 결의하고 수취가 되겠죠. 받는 거니까. 근데 129번이 이제 받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129번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 풍림철강 주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란 소리죠. 근데 지금은 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계정 과목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주식이 그냥 갖고 있다고만 알면 돼요. 그럼 다음과 같은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거는 결의가 됐으니까 이만큼 드릴게요 라고 한 거죠. 그 결의하고 며칠이 지난 상황이겠죠. 통지서가 왔다라는 것 자체는. 근데 우리는 이때 알아차리겠죠. 아, 돈을 받는구나. 그럼 이때 결의 쪽에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주는 사람이 88,000원을 빼서 8,000원 집 통장에 넣고 8만원은 주겠다 말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미수금 8만원이 지키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돈 8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세금은 고려하지 말라. 세금은 고려하지 말라. 근데 잘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 법인이죠. 그럼 쟤가 나한테 원천 지급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얘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세금은 고려하지 말고 얘는 사실 지금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근데 좀 친절한 거지 그냥. 원천 지급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 통지서 수령일에 배당 확정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왠지 한번 생각해봐요. 통지서 날라오고 그리고 좀 있다가 돈 입금되거든요. 근데 내가 통지서 받자마자 입금됐다고 칠해. 네, 그러래요. 그 말은 안 되죠. 굳이 억지로 하자면 내가 그 통지서를 늦게 본 거야. 내가 왔는데 늦게 본 거예요. 한 달 뒤에 본 거야. 왔네 하고 봤는데 입금이 이미 돼 있어. 그런 느낌? 굳이 하자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걸 알아차리자마자 돈을 받은 걸로 쳐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답을 줄 때는 결의 지급 2단계를 거쳤잖아요. 근데 받을 때는 합치라 이 말이에요. 합쳐버려라. 인식한 날에 받았다 이렇게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는 답이 일단 배당금 수익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결의 때 배당금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돈을 받는구나. 150만 원 받는구나. 수익이에요, 수익. 원래는 미수금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받았으니까 그냥 돈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배당을 줄 때는 상대방이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배당금 받을 때는 난 법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선납세금 이슈가 없지. 얘는 절대 선납세금이 있을 수 없어요. 받을 때는. 그래서 그냥 바로 보통예금 150 쓰면 돼요. 얘는 받는 경우인데 얘는 결의와 수취를 수령이라고 해도 되고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 때 받을 때 다 해봤는데 줄 때는 2단계를 나눠서 보고요. 받을 때는 그냥 퉁쳐서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배당금 수익 미수금 했다가 미수금 사라지고 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합치니까 미수금이 사라진 거예요. 항상 이렇게 됐습니다. 받을 때는. 그래서 배당 세 문제를 해본 거예요. 줄 때 2단계, 받을 때 2단계 합쳐서. 그 다음은 130번인데
130번은 또 99회잖아요. 99회면 또 최근인데 저번이 101회니까. 참고로 이 130번 문제는 범위가 세무 200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슬금슬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풀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하나씩 버리면 다 버려야 되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씩 내서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안 하긴 찝찝하고 해서 130번은 키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전기 오류 수정입니다. 130번은 전기 오류 수정.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거래처 한성이 전년도에 파산을 해서 받으러 온 35만 원이 회수 불가능해진 것을 뒤늦게 이번에 확인했다. 전년도에 파산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거야. 작년에 파산한 걸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어쩔 거냐? 이거 엄청 좀 복잡하거든요. 한번 듣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게요. 작년에 받으러 온 35만 원이 회수 불가능해진 것을 뒤늦게 이번에 확인했다. 작년에 해야 될 회계 처리. 받으러 온 35만 원. 한성.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차변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었는지, 대손상각비가 얼마인지 그거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회계 처리를 했어야 돼요. 원래 전기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전기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대손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대손을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대손은 좀 앞쪽에 있었죠. 대손 6페이지예요. 6페이지. 그럼 6페이지를 보면 대손 추정도 있고 대손 처리도 있는데 34부터 37까지가 대손 처리였어요. 이런 식으로 작년에 했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으러옴이니까 받으러옴 대손충당금, 받으러옴이니까 대손상각비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액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올해 어떻게 할 거니 이거지. 그러면 이게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니까 이 두 개를 각각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대손충당금은 자산 플러스로 돼 있지만 원래 비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손충당금은 출처가 대손상각비란 소리예요. 대손상각비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비용으로 봐야 돼. 크게 보면.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본 삼각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용, 여기는 자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수익과 비용, 자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서 고치기 쉬운 걸 생각해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은 고치기가 쉬워요. 왜냐면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받으러 온 35만 원을 뺐어야 됐잖아요. 근데 안 빼고 있으면 계속 35만 원이 많은 상태로 넘어왔을 거예요. 그럼 지금 빼면 돼요. 얘는 누적되니까. 그러니까 자산, 자본, 부채는 고치기가 쉬워요.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변은 어쩔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수익 비용 원래 작년에 비용 35만 원을 잡아야 됐다고 할게요. 그냥 뭉뚱그려서 대손삼각비라 치면 그러면 작년에 비용이 35만 원이 늘어나면 원래 35만 원이 많았어야 됐는데 이걸 작년에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거잖아. 그러면 실제 비용보다 이만큼 적어졌을 거예요. 35만 원만큼. 그러니까 비용이 35만 원이 적어졌던 소리는 이익이 35만 원이 커졌던 소리지. 작년에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플러스 35만 원 돼 있단 소리예요. 근데 수익과 비용은 1년마다 초기화되죠. 이익으로 합쳐져서 자본을 던져놓고 지들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 35만 원은 자본이 돼 있을 거야. 결과적으로 자본 플러스 35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에 수익과 비용이 올해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태인가.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작년에 수익이 더 잡혔다 하면 이익이 더 잡혔다, 자본이 더 잡혔다 이렇게 돼요. 작년에 수익을 더 잡으면. 근데 작년에 수익을 더 잡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용을 덜 잡았잖아요.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덜 잡았죠? 그럼 이익이 더 커지지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이 커져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론은 자본 35만 원이 더 잡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본 35만 원을 빼야지.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수익 비용은 자본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전기 수익이 더 잡히면 단기에는 자본이 그만큼 더 잡힌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적돼 있는 상태로. 수익이 커졌으니까 이익도 커졌겠죠? 근데 얘는 자본에 던져놓고 지들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은 자본이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수익을 더 잡은 만큼 자본이 지금 커져 있는 상태라고요. 현재 진행 중이야 지금. 근데 전기에 비용을 더 잡으면 이익이 줄어들겠죠. 단기 자본이 줄어 있겠지 그만큼. 현재 그런 상태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면 자본 플러스, 팔면 수익. 평가에서 떨어지면 자본 마이너스, 팔아서 손해본 비용인 거예요. 방향이 같다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용을 더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잡았어야 됐는데 안 잡은 거죠. 그럼 얘는 수익을 더 잡은 거랑 같은 거예요.
비용 반대로 하면 헷갈리니까 어렵죠? 근데 이거 못하면 회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왜냐면 번 돈이 자본이 됐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본에서 많이 포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솔직히 자산부채는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본 수익 비용을 통째로 어려워해요. 세트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해놓으면 좋긴 좋죠. 개념을 이해를 해놓으면. 그러면 다시 정리해볼게요. 지금 작년에 비용을 35만 원 잡았어야 됐는데 안 잡았죠. 비용을 잡았어야 됐는데 안 잡았으니까 수익을 더 잡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보면 돼. 그만큼 자본이 커져 있어. 그럼 지금 자본이 35만 원이 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과소한 거잖아요. 비용을 과소. 근데 여기 또 비용 마이너스 적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비용 마이너스 수익 플러스라고 보면 되거든. 돈을 쓴 줄 알았는데 안 썼대.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본을 깎아줄 거냐? 여기서 하는 말이 130번에서 하는 말이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선택권이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본이 플러스 돼 있잖아요. 그럼 자본을 35만 원을 깎는 거야.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두 번째는 비용을 더 잡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용을 잡아야 됐는데 안 잡았잖아요. 그럼 뒤늦게 비용 잡아도 결국 2년 통으로 보면 똑같다 이 말이지. 왜냐면 이 비용을 더 잡은 게 자본을 깎아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지금 깎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비용을 잡으면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같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말은 급하다예요. 중요하다는 급하다. 그럼 중요하지 않으면 안 급하다. 나 기다릴 수 있어. 시간 많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면 자본을 깎는 거고 안 중요하면 비용을 더해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 개정 과목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고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근데 얘는 같은 이름의 번호가 두 개 있거든요. 자본, 비용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비용은 900번이에요. 왜냐면 영업 외 수익이랑 영업 외 비용이 900이라서 900이 있어요. 얘는 비용일 겁니다. 그리고 두 개니까 하나는 뭔지 모르는데 한 개 더 있겠죠. 그럼 얘는 뭘까요? 자본이겠죠. 이걸 자본을 돈으로 외울 필요가 있나? 수익 비용이 900인 거 말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 안 급하다 그랬으니까 900번 당첨. 급하다 그랬으면 자본. 이게 낼 문제입니까?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비용 당첨. 안 급하니까. 이 주제는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그냥 혼자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정도 공부하는 건 좋은데 시험장에 나오면 풀지 마세요. 절대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근데 개념은 중요하니까 한번 다뤄봤어요. 이렇게 하면 자본 끝.
그러면 자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자본 거래에서 네 가지 이슈 있죠. 주식 발행, 증자, 자기 주식 취득, 자기 주식 처분, 감자. 네, 자기 주식 취득은 안 나왔으니까 세 개. 걔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서로 업치락 비치락 같다. 그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랑 똑같다. 그게 자본 거래에 나왔던 이슈고, 손익 거래에서는 배당밖에 없어요. 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그랬죠. 내가 줄 때는 결의 지급, 받을 때는 결의 지급을 합쳐서. 그게 이제 손익 거래 파트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전기요율 수정. 이건 좀 번외로 봐야 돼요. 자본이긴 한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자산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자산을 늘려야 되는데 안 늘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전기요율 수정 이익 쪽이 될 거예요. 반대니까. 풀지 마세요. 네.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 안 된 거지. 출제자 잘못이. 이제 자본 끝났다. 네. 그래서 자본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다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인데 22쪽이죠. 수익 비용에서 첫 번째 주제가 어렵거든요. 오늘 설명만 해놓고 좀 쉴게요. 지금 하는 게 선불후불 주제예요. 주제가 선불후불이거든요. 지금 할 거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그 예시를 들면 자동차 보험료로 하면 딱 좋아요. 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4월 29일에 자동차 보험료를 냈어요. 5월 1일을 할게요. 그냥 5월 1일에 1년치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1월 1일에 내면 깔끔하게 딱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내는 사람은 잘 없고, 5월 1일에 냈으면 이게 4월 30일로 물리잖아요. 이렇게 1년 사이클이 되니까. 자, 일단 요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1년 사이클이 되는 애들은 이 개념도에 걸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1월 1일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X1년, X2년도에 거치는데, 이때 X1년도의 결산,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X1년도의 12월 31일. 이걸 하는 이유는 회계가 발생주의이기 때문이고요. 발생주의. 그러면 5월 1일에 제가 180만 원 냈거든요. 금액이 딱 계산하기 좋네. 한 달에 15만 원 꼴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 꼴인 거는 이제 바로 계산되죠. 근데 저는 180만 원을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산의 180이 유출이 됐죠. 그러면 이 180이 그대로 비용이냐 이거야. 비용일까요? 다? 아니에요. 제가 그 유형자산 할 때 자산은 미사용이라 그랬고 사용은 비용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 결산을 할 때 보면 몇 개월이 지났나 볼게요. 5, 6, 7, 8, 9, 10, 11, 12 8개월 지났거든요. 그럼 8개월치만 비용이 돼야 돼. 8개월치만 쓴 거니까. 이게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내년은 자연스럽게 4개월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써볼게요. 현금주의랑 발생주의로. 자,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다 나갔다거든요. 그럼 X1년도에 180 나갔다 그랬죠? 그럼 현금주의는 X1년도에 마이너스 180이에요. 그리고 X2년도는 이거에 대한 돈은 안 나가겠죠? 그 다음 건 나가겠지만, 근데 이것만 하는 거니까 그냥 돈 안 나가요. 그럼 이제 발생주의로 가볼게요. 그럼 이때 8개월 썼다고 했잖아요. 그럼 15만 원씩 8개월이죠. 그럼 120만 원이 나간 거야. 8개월이 실제로 지났으니까 이 8개월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120만 원 마이너스예요. 발생
발생주의로 하면. 그러면 내년은 4개월 지났죠. 그럼 6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60만 원. 이게 발생주의. 개월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개월수대로.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왜냐면 현금주의를 믿어버리면 돈을 준 날에 비용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조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간으로 하면 조작 못하지 않냐. 그래서 이대로 하자. 발생주의. 그러니까 2개년도에 걸치는데 즉 우리가 할 거는 올해 몇 개월 걸렸고 내년 몇 개월 걸렸는지 찾자 이거예요. 발생주의. 그러니까 선불인지 후불인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선불로 냈죠. 그리고 돈을 냈으니까 비용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 선불, 후불 해가지고 2 곱하기 2 네 가지 케이스를 찾는 거예요. 수익, 비용, 선불, 후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상황은 그래요. 좀 쉬다가 보겠습니다.